쉽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방법인지 혹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사기나 불법 사이버 도박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대출 사기 유형과 불법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를 잘 선택하는 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사기 및 고용사기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출사기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유사한 사기를 당하거나 당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출 사기란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갈취하는 사기로 전형적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당일 대출 가능 등이 적힌 전단지나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대출 사기는 대출 미끼로 금전 가로채기, 대출금 가로채기, 개인정보 악용하기와 같은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경우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비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을 해준다고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유혹한 뒤 대출 전환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악용하기도 하는데요. 대출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대출 모집인을 사칭하여 대출 서류를 수집하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휴대전화는 인터넷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본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절대 제3자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사기를 벌이는 사기범들 중에는 피해자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후배, 친구들도 포함되는데 이들에게 이미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빌려준 경우 휴대전화를 절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된 대출 모집인만이 대출 모집을 할 수 있는데요. 대출 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구재 대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내구재 대출은 다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돈을 받는 일종의 변종 대출로 대부업자는 물건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대출합니다. 이렇게 넘어간 휴대폰은 대개 대포폰으로 넘겨져 범죄에 이용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정보 이용료, 국제전화 등 요금이 명의자에게 청구되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출 사기에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대출을 진행하는 중에 어떤 형태로든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라고 생각하고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대출이 힘든데 신용등급을 높이거나 금리를 낮추어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대출은 모두 사기이니 무시하고 절대 어떠한 이유에서도 개인정보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급해도 냉정하게 생각하고 쉽게 빨리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합니다. 대출 사기에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12, 1332에 바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